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종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단체가 지금 이 위원 선임한 거 가지고 지금 반목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스포츠는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체육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섭 태능 선수촌장도 했고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또 왕년에 배드민턴의 감독이었던 김봉섭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 이게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지금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체육단체하고 반목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계로서는 참 불행한 일인데요. 네네. 말씀하다시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라는 거는 네. 스포츠 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네네. 그 조정하는 그런 민간 합동 기구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15개 부처 장관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네네네.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원으로서 이제 당연직 위원이 대한체육회장, 네. 장애인체육회장,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이제 당연직 민간위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6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을 해서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네. 이에리사 전 태릉 선수촌장이 이제 네.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한체육회의 82개 경기단체, 네네. 그다음에 17개 시도체육회, 네네. 282개 시군구 네. 체육회, 네. 그러니까 일제히 성명서를 내 가지고요. 네. 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거다. 네. 그래서 이건 문체부의 독선이고 관치 행정이다. 네. 그래서 뭐 장관 퇴진 운동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오랫동안 체육 기자로서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의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간위원 9명, 단영직은 뭐 이기용 대한축구회장은 또 불참하고요. 또 사표를 냈더라고요. 또 다른 장애인 전진환 체육회장, 뭐 조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그 외에 이제 6명이 이제 있는데, 이리사 태능 촌장도 했고, 뭐 탁구에 뭐 이제 이리사 국회의원 했던 이리사 씨, 허구현 KB의 총재, 뭐 이종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원, 나도 보니까 이분이 체조의 동메달 따낸 가톨릭 관동대학 교수.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로 돼 있어서 제가 보더라도 과연 스포츠 정책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사실은 저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이제 인선이 발표되기 전에 네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모 간부하고 네, 예.
그 대한체육회 이제 하고 사전 조율을 좀 했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대한체육회에서는 그 원로 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원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위원 3명을 아마 추천을 받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사전 조율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걸 무시하고 네네.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죠. 네. 공동위원장이 이제 네.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에 대한체육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을 안 해주니까 네. 그 현 대한체육회 이흥희 회장은 9월달에 네. 이미 나는 민간위원이가 안 하겠다 네네. 하고 사임서를 냈어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예. 냈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거를 갖다 당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네. 뭐 대한체육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장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네. 그 사임서를 내고 자식 올 게 아니다. 네. 현재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있으면 당연직 위원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유인춘 장관이 또 됐죠. 예. 이제 그분이 장관이 되셔가지고 예. 그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그 임원들이 이제 해병대 극기훈련을 다녀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장관이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글쎄요. 해병대 극기훈련은.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는 그 국회에서 네. 그 IOC 본부가 있는 로잔에 예. 그 한국 대한체육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네. 국회에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네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반대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많이 안 해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잔 사무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다. 예. 이러면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글쎄, 저도 유인천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이 극기 훈련하는 걸 갖다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그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뭐 스포츠 과학 훈련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스포츠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사실 저는요, 이게 뭐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우리가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이경 회장이 나부터 극기 훈련을 가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그 얼음 물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일부 그 언론에서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는 걸 그대로 이제 그 유인춘 장관이 아주 대한체육회의 극기 훈련을 아주 반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런지 걱정이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매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네. 정부와 그 체육계가 이제 대립되는 양상이 자주 일어났었는데 맞아요.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유인천 장관이라고 그래서 체육 전문가가 아니시 않습니까? 아유, 그거 당연한 얘기죠. 문화죠, 문화. 그분이 뭐 결국에는 탤런트. 뭐 밑에 사람들이 보고 오는 거 듣고 네. 결정을 내릴 거고 예. 또 뭐 대한체육회 회장 뭐 또 원로 회의라는 게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원로라는 분들이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 하셨던 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이 인품도 훌륭하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네. 그분들 역시도 체육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요. 체육을 뭘 압니까? 뭐 모르죠. 예? 이런 분들이 뭐 이걸 뭐 중요한 일을 갖다가 뭐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난센스인 것 같고 네. 하여튼 모두의 말씀 들었다시피 정부와 체육계가
이런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체육계로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예산 대주는데 그렇다고 회장했다고 해서 그거를 최고 언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최고 언로가 아니죠. 예? 정말 그러면 곳곳에 얘기하면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기업인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대한체육회 회장 아니 저 축구협회 회장이 기업인이 하고 계시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축구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 밑에 사람들 보고만 봤지 그럼요. 체육에 깊숙한 그런 전문적인 건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 장관을 보좌하는 분, 대한체육회를 회장을 갖다가 보좌하는 참모들 예, 등등이 생각들이 뭐 잘못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가 지난 2020 32 도쿄올림픽 대회 때 205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16위로 급전 직하했잖아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낼 때 6개 금메달은 다 양궁이 4개고 체조의 신재원 선수가 따낸 거, 또 이 펜싱에 사부로 단체전에서 땄잖아요. 우리가 투기 종목인 투기 종목인 유도, 레슬링, 태권도에서 하나도 못 땄잖아요. 그 왜냐하면 국가 스포츠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진전 선수촌을 문을 코로나 있다고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응? 이게 스포츠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체육이 전 정부 때 많이 위축되고 그럼요. 하락된 건 사실인데 네네. 최근 상황은 더 재미있는 게 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체육계가 밥 먹으라고 갈등을 빚으면 그렇죠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들고 나오는 카드가 단골 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KOC하고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겠다. 맞아, 그거 얘기 나오던데 이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옥죄는 거거든요. 체육계를. 예. 그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2013년에 아베 총리 그 양반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15년에 일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요. 문부 과학성에서 있었던 스포츠를 스포츠로 승격시켰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국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우리도요, 여론조사에서 스포츠청으로 독립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엘리트 스포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88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2차 한일 월드컵,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화되고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체육부라는 행정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나중에 체육부, 나중에 청소년부, 예. 이렇게 했다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체육국이 있는데 네. 스포츠청으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부로 독립하든지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장단점이 있어요. 예, 물론 다 장단점 다 있죠. 예.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말이죠. 예. 잘못하면 관치행정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네. 중앙 정부의 행정 조직에 스포츠 독립기구가 있는 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청이 설립해서 스포츠국 내에 경기과, 경기 지도과, 국제체육과 모든 부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관치 행정을 해버리면 민간 체육계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런 우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OC하고 분류하는 문제도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그 전에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옛날에 송기정 씨가 머리 빡빡 깎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선수 선발이라든지 그럼요.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맡게 되고, 네. 이제 KOC가 분리되면 KOC에서는 이제 올림픽 파견,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 파견, 네. 선수촌, 네.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과거에 그 아시안 게임 때 거예요. 네. 그 선수단이 현지에 가가지고 단장이 당시 맞아요. 저 예. 고인 대신 송기정 예, 예, 예. 공이셨는데, 네. 그 KOC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 안 해주고 사사건 그 시비 걸고 하니까 그 삭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됐을 때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IOC 헌장상 네. 그 각 나라 NOC, 그러니까 각 나라 국가 올림픽위원회는 네, 네. 그 나라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이나 관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네, 네. 라고 그런 되어 게 있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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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현 대한체육회는 지금 KOC하고 그 합쳐가지고 네. 국내에서는 대한체육회라 부르고 그렇죠. 해외에서는 KOC로 부르는 거죠. 적정한 예.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이런 게 저런 게 그 대한체육회 수장이나 네.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네. 이런 대통령이나 예. 이런 체육계 비전문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이런 예. 문제는 체육 전문가들이 정말 모여서 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예.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게임으로 이거를 조정하든지 합치든지 뭐 나누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포츠 엑스파일의 그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행정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나라 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봉석.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네. 지금 제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에서는 네. 국회를 로비해서 네네. 국가 스포츠위원회, 네네. 그런 이제 스포츠 정책위원회는 총리 산하의 그 예, 직속위원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더 바람직스러우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그 총리 직속인데 그거를 그런 직속위원회가 아닌 네. 정부 조직으로 네. 국가 스포츠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거를 국회에다 이제 탄원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와 그 체육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1월 16일 날 체육인들 권리대회를 하고 하겠다는 건데, 예. 이런 일이 계속 가서는 정말 불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참, 예. 지금 뭐 파리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정부, 그다음에 민간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체육 전문가, 네. 체육계 원로, 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네. 국위를 선양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석 네네. 사무총장.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정말 관심 없는데 이렇게 또 싸워.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그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게 굉장히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템으로 정하긴 전화했습니다만은, 일본 스포츠 팬들에게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아이템은 아니죠. 그러나, 이 스포츠의 이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금년도 2023년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금년은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이정호 선수가 6년에 뭐 1억 1,300만 달러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유럽에서 또 우리 뭐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아이고 축구의 황금비를 맞았고요. 또 LG 트윈스가 프로에서 29년 만에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LG 그룹이 29% 세일을 해주는 뭐 이런 10대 뉴스가 뭐냐? 내일 시간에는 그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